여러분 안녕하세요. 널스원 서유정 교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지요. 네, 그동안 조금 바빴어요. 네, 이제 학기가 끝나서 완벽히 끝나고 이제 조금 여유가 돼서 저는 또 성적 처리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급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1차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간과하고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직무 면접을 준비할 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죠. 그리고 많이 외워요. 어떻게 외운다? 시험 공부하듯이 적어서 외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적어서 외운 거를 말로 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네, 말이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면접 장소에 갔을 때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말로 옮기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 말로 네, 얘기하는 거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외우더라도 적는 것과 말하기를 같이 하시던지 아니면 키워드로만 딱 외워놓고 말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간호부장님들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말의 내용 1부터 10 네, 프로세스 완벽하게 얘기했냐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간호부장님들은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들 같은 지원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기출은요, 거의 기출 문제는 90%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몇 년 동안 간호부장님들이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용, 말을 제가 어떻게 하는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의 내용도 준비해서 가지만 이 태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가셔야 된다.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프로세스 1부터 10까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냐. 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병동에 데려다 놨을 때 병동에서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저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 친구의 성격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할까? 아니면 되게 독단적일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합격 비법이에요. 네, 내용을 하나 더 외우는 게 합격 비법이 아니란 말씀 분명히 드려봅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네, 삼성서울병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비법이 있어요. 금방 이야기했죠. 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라 말씀을 드려요. 두 갈식은 네, 주제가 앞에 네,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두 갈식이라고 얘기하죠. 병원처럼 바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지 뒤에 내용이 한꺼번에 네, 귀에 더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가끔은 미괄식으로 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끝에 밀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중간에 잘려요. 네, 중간에 면접관님들이 그만 얘기하시고요. 옆에 누구누구 지원자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 없는데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끝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둘둘둘 돌아서 네, 빙빙빙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이 좋아하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꼭 얘기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분 내로 이야기를 끝내라는 얘기 드려요. 인성 면접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직무 면접은요, 이미 이야기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프로세스 1부터 20까지를 다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1분 내로 내가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생각 잘 못하시고 보통은 1부터 20까지 프로세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내가 머릿속에 넣고 이야기한다. 이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차 면접을 보시는 간호 부장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라 얘기 드려요. 조사까지 다 외워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곳만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 곳을 보는데 여러 곳에 기출이 있죠. 조사까지 다 외우면 여러분들 다 못 외워요. 그리고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표시 다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외워서 그날 그때 네, 적용시켜서 얘기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에 이상입니다. 꼭 붙여주세요. 네, 낙상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했어요. 네, 이런 방법이고, 사이드 레일 올리고, 뭐, 휠체어 옮길 때 잠그고, 뭐, 침대 옮길 때 잠그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중등도 체크해서 같이 공유하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끝에 가만히 있어.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는 얘기를 하지만 끝날 때는 꼭 끝난 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라고 붙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합격 비법, 이거는 인성 면접이랑 똑같죠. 네, 한번 훅고만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이미 인성 면접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님과 아이 컨택하는 게 여러분들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실 때는 질문하셨던 면접관님들을 보지만 끝에는 한번 시선을 옮겨주셔서 다른 면접관님도 한번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앞에 면접관님이 5, 6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여러분들을 5대1, 뭐 6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의 면접관님만 보시지 마시고 시선 이동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선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대답할 때도 여러분들을 앞을 보고 면접관님과 아이 컨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내 앞에 있는 면접관님만 이렇게 뚫어쳐라 보는 것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면접관님도 골고루 한번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자기소개는 다 외워서 가잖아요. 이거 안 외워서 가시는 분들 없죠. 그런데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끝나자마자, 요가 끝나자마자 네, 저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운 거 다 티나죠? 네, 침착하게 하세요. 네, 1, 2, 3 초 후에 항상 대답을 하시고, 무슨 대답이든지 한 3초 헤아리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질문, 면접관님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침착하게 생각하고 숙고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 이거 중요하죠. 요즘 마스크 썼다고 미소 별로 연습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세요. 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저는 수업 시간에 다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학생들의 얼굴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마스크 썼다고 미소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소리 크기 특히나 신경 쓰셔야 돼요. 이번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판을 놔두고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곳도 있죠. 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막이 있고 에어컨 틀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지면 특징이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자신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이 목소리 크기도 조금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론이 아주 길었어요. 네, 삼성서울병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RV를 2번 실패해서 환자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시간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얘기하셨나요? 네, RV 2번 실패했을 때 어떤 분들을 이렇게 대답을
답을 해보라고 하면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한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질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신규 때 아주 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대부분은 이거에 대한 답을 많이 맞추긴 해요. 자, 저는 여러분께 조금 이런 방향성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일단은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면 좋죠. 사과한다, 첫 번째. 죄송하다고 한다. 네, 두 번째, 내가 손을 바꾼다. 네, 다른 선배나, 네, 동기나, 네,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하도록 한다. 네, 이게 여러분 보통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루어진 프로세스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이브를 했지만 가끔은 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아주 건강한 혈관인데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 라고 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바꾼다. 네. 후 동료나 선배에게 좀 부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끝에 이상입니다. 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투여 고도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네, 이야기하셨죠? 네,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네, 일단 첫 번째, 저도 비디오인데 간호부장님들 얼마나 비디오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투약 확인한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시 노티파이 한다. 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근데 신규 간호사가요, 노티파이 하기 전에 저 같으면 이거 한번 더 거치겠어요. 네, 내가 신규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확인도 하지만 네, 그 중간에 선배, 네, 관리자, 수선생님 얘기하는 거죠. 관리자에게 확인 후 노티파이 한번 해본다. 네, 이게 이런 확인하고 네, 이런 과정은 병원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신규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처음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간호부장님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만 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이야기한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근거 중심 간호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 대답하셨죠? 근거 중심 간호, 네, 우리가 많이 듣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안 해놓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 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실 건데요. 일단은, 네, 나의 결정을 어떻게 한다? 과학적인 근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근거 중심의 그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한다. 네, 나의 결정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를 근거 중심 간호라고 얘기한다. 이거에 대한 이점은 네, 1분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뒤에 이점도 같이 얘기하는 거 조금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외워서 가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질량상과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답의 방향성과 플러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이 1차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접촉 격리 환자가 6인실에 있는데 보호자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지금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는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90%는 비슷한 질문들이 기출해서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10%는 상황에 따라 조금 변할 수 있는 것, 그때그때 국가적인 재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있는 것들인데 이런 문제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마스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사용 안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작! 네, 여러분 얘기하셨나요? 네, 잘 하셨나요? 좀 버벅거리셨죠? 네, 이거 연습하셔야지 버벅거림도 없고 침착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한다. 네, 이 교육의 내용도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준다.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질환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 굉장히 예전에 그냥 일반 감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CPR 상황 시 간호사 3인이 해야 될 간호중재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네,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3인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도 미리 머릿속에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프로세스나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이거 이제 CPR 프로세스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3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려요. 네, 이 3인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간호사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네, 컴프레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압박.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간호사는 압박을 해요. 자, 두 번째 간호사는 압박 옆에서 뭘 하면 되겠어요? 네, 엠브 백잉하고, 옆에서 이카 가져오고, 이머전시 카트에서 RV, 네, 하고, 이런, 네, 주변에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라인 잡고. 네. 세 번째 간호사는 행정하는 간호사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앞에 데스크를 잡고 있는 선배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차지 널스인데 이런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일단 닥터 노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그 닥터들이 타고 오고 또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데로 이송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때 엘리베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행정적인 역할들, 또 중간에서 우리 전화해야 되거나 막 이런 역할들을 이 3번 간호사가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간호사는 컴프레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죠. 2번 간호사는 엠브 백잉하고 라인 잡고 이카 가져오고 이런 역할들. 3번 간호사는 행정 차지 널스라고 얘기했죠. 닥터 노티파이하고 엘리베이터 확보하고. 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키워드로 얘기하고 끝에 뭘 붙인다? 이상입니다 라고 붙이고 1분 내에 이렇게 완료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서울 아산병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